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새해부터 KBS 라디오 인터뷰 프로그램인 지금 이 사람의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30여 년 동안 아나운서로 지내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해 봤지만 한 사람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는 인터뷰 프로그램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정말 귀하고 크다는 생각도 늘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만나는 분의 인생 경험과 철학, 태도 등을 통해서 저도 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저의 첫 진행에 모신 분은 20여 년 동안 대통령의 요리사를 지낸 천상현 셰프입니다. 우리 정치는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서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치에 부침 없이 오로지 음식으로만 승부했던 천상현 셰프. 최연소, 최장수 청와대 요리사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상현 셰프 지금 만나봅니다. 네, 천상현 셰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상현입니다. 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네네. 네, 저도 첫 시간이라 좀 떨리기도 하고 네. 또 설레는 마음도 있는데 네. 새해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 대통령의 요리사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부터 네. 여쭙고 싶어요. 1월 1일 대통령의 밥상은 역시 떡국이 올라갑니까? 예, 떡국 올라갑니다. 보통 1월 1일 날은 이제 국무위원들하고 현충원 참배를 가세요. 약간 일찍 그렇군요. 출발하셔서 첫날 참배를 하고 다 같이 들어오셔서 이제 본관에서 떡국을 같이 새해 떡국이나 떡만둣국 네. 해서 같이 드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떡국으로 시작하는 새해 일정이 이제 첫 식사가 떡국인 거죠. 근데 떡국 끓이려고 사골국을 우려내놓고 보면은 저희 집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떡국을 먹거든요. 네. 점심까지 드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점심에는 안 드셨던 분들은 점심을 모시고요. 네. 이제 점심부터는 우리가 또 새해 들면 보통 뭐 갈비찜, 불고기, 뭐 삼색전, 삼색나물, 이렇게 소고기 묵국이나 뭐 탕국, 굴비구이 이렇게 넉넉히 해뒀다가 그날 1월 1일은 다 이제 그걸로 저녁까지 해서 그냥 그걸로 친인척들 오시면 그걸로 해서 음식을 모시고 합니다. 일반 집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예. 사실 뭐 청와대 주방이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어차피 또 음식을 하는 곳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청와대니까 이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청와대 주방은 여느 가정집보다는 좀 커요.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주방이기 때문에 좀 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주방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셰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너무 좋고 언제 어느 때 뭘 주문해도 한 시간이면 모든 음식들이 뚝딱뚝딱 나온다는 거. 와.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주방, 같이 예. 소통을 할 수 있는 주방. 그런 동료들끼리의 그런 부분이 청와대의 주방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까지 다 되면 요리사가 몇 분 계시는 거예요? 4분인데 네. 한식이 쉬게 되면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식은 2. 그래서 5분이 요리사는 5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시작을 하실까요? 하루 일과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삼시세끼를 책임지다 보니까 아침 6시까지 저희 이제 라카라고 그러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곳까지 출근을 해요. 네. 그 집은 이제 그 근처에 뭐 관사나 그 근처에 있고요. 그 6시까지 출근을 해서 그날 일정에 나온 거에 따라서 아침 조찬을 모시고 점심에는 뭐 관제에서 드실 수도 있고 뭐 본관에서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그 행사장으로 서로 이제 갈라져서 음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녁까지 모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녁은 보통 행사, 손님을 모시는 행사가 있으면은 좀 늦게 끝나고 예. 평상시에는 8시 전에는 퇴근을 할 수 있는 거죠. 딱 들어도 근무 시간이 좀 긴데요. 네. 근무 시간이 그러니까 저가 처음에는 솔직히 근무 시간이 막 15시간씩 됐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노동 뭐 52시간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중앙부서가 그런 걸 맞춰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근무 거죠. 시간이 좀 줄어드셨네요.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아니 저는 뭐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다 계시니까 이렇게 뭐 매끼 할 필요 없이 한식 할 때는 다른 분들 좀 쉬시고 뭐 중식 할 때는 또 이분들이 쉬시고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은 한식을 하게 되면은 한식을 혼자 하다가 거기에 이제 뭐 갈비구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갈비구이를 할 때면 숯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럼 다른 셰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주 메뉴가 한식이면은 다른 셰프들은 약간 보조를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같은 팀 한 조직이고 같은 팀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중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중식 요리에서 볶아 놓으면은 다른 셰프들이 1인 접시에 담아서 내준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그 협동심을 발휘해서 네. 그 삼시세끼를 책임지고 있는 거죠.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야 돼요. 네. 사실은. 근데 사실 뭐 요리하시는 분 입장에서 청와대 이제 지금은 뭐 대통령실입니다마는 청와대 요리사는 일반 요리사보다 물론 자부심이나 이런 건 대단하시겠지만 조금 무거운 자리가 아닐까. 좀 예. 제약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요리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을 이 나라의 대통령을 모신다는 거는 가정부터 자기가 잘 다스려 놓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입이 무거워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기본 보안 유지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저희들은 대통령님 다음 뭐 내일 일정이라든 걸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켜야 될 거는 대통령님의 그 동선 그리고 대통령의 메뉴 자체도 진짜 1급 비밀이에요. 예. 1급 비밀이고 그런 부분 대통령님의 뭐 누가 친인척이 오신다든가 가족이 오늘 와서 뭘 먹고 나갔다든가 이런 자체도 되게 보안이에요. 식구들도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걸 왔다 갔다 들어왔다 이런 얘기 자체도 야. 어떻게 보면 비밀이에요. 우리 아빠가 청와대에서 일하는데 애들이 궁금한 거 많을 텐데 네. 그 대답 못 해주는 그 아빠의 마음도 있겠네요. 뭐 가족 들어왔냐 오늘 뭐 먹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체도 사실은 저희들 입에서 이렇게 오픈되면은 그게 사회 언론이나 뭐 다른 데 나왔을 땐 자꾸 구설수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게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귀빈들도 많이 오시고 몇 끼 준비하니까 또 긴장하실 텐데 스트레스 받는 일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스트레스는 사실은 저희가 어느 직업이든 스트레스가 없는 직업은 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 돼서 가수가 돼서 노래를 불러도 스트레스는 다 받는 거잖아요. 예. 똑같아요. 여기도 저희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요리사이기 전에 셰프 요리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순간순간 스트레스 받는 거는 순간순간 또 저희도 풀려고 노력을 해요. 가끔씩 뭐 동료들끼리 오늘 뭐 행사가 끝나서 가면 뭐 노래방도 가고 술도 예. 한잔 하고 뭐 좋은 음식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는 해요, 사실은. 근데 그러시군요. 음식 나가기 그 5분 10분이 가장 극도로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간이죠.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님이 태청하시고 식사를 대통령님이 응접실에 식당에 딱 앉아서 차인벨을 딱 눌러요. 그 5분 10분이 저희들한테는 이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시간이에요. 아, 그럼 이제 띵동 식사하겠다 띵동 누르면 울리면 그때서 이제 음식이 볶음 요리는 그때 이제 볶아서 나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미리 해놓는 거 안 되는군요. 반찬은 미리 해서 세팅되지만은 네. 볶음 요리 예를 예. 들면 낙지볶음 예. 미리 해놓을 수 없잖아요. 맛이 없어지죠.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굴비구이 같은 경우도 네. 그 시간 타이밍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2마리 3마리씩 계속 구워요. 굴비가 20분이 걸린다 그러면 20분 터울로 해서 계속 구워요. 가장 맛있을 때 구이로 해서 대통령 모시는 거죠. 이야, 정말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0대에 입성을 해서 50대까지의 인생의 황금기 20년을 청와대에서 보내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까 동료들과 노래방도 가끔 가신다고는 하셨지만은 개인 생활이 얼마나 있으셨을까 그렇죠. 싶어요. 동료들끼리 가는 거는 잠깐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밥 먹고 갔다 오는 예. 거고요. 개인 이제 가족들끼리는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청와대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 있으면서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마음 편히 같이 놀러 가본 적은 없고 항상 머릿속에는 그 청와대에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 스스로는. 휴가는 안 가세요? 휴가는 있긴 있는데 남들 휴가 갈 때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남들 휴가 갈 때 대통령도 휴가 가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고. 휴가 가실 때도 갑니까? 예, 같이 따라가요. 그럼 외국 순방 가실 예, 때도 따라갑니다. 같이 가세요? 예. 아. 그래서 남들 안 갈 때 이렇게 휴가를 짬짬이로 해서 가는데 네. 이제 그때만 초창기만 해도 이제 집사람하고 맞벌이다 보니까 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쉬는 날도 며칠 있어도 혼자 쉬게 되고 아니면 제가 애들 데리고 그냥 뭐 잠깐 봐주고 그래서 예. 그냥 가족들끼리 지낸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크셨죠? 예, 지금 예, 컸어요. 지금 25 올해 새해 들었으니까 25, 22이네요. 좀 딸만 둘. 아이들 크는 모습 못 지켜봐서 굉장히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애들끼리 크면서 가봐야 할 곳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살다 보면 그런 걸 저 집사람이 다 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입학식, 졸업식 갔다 오셨습니까? 100% 다 참석은 못했어요. 예. 어떻게 시간 되면은 그 청와대 앞이라서 학교가 중간에 잠깐 나가서 보고 오고 그렇게 한 50% 정도? 한 반 정도만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청와대 근무를 하셨는데 되게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 안에 그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바뀌지 않나요? 예. 사실은 경호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진짜 고위직만 좀 바뀌고요. 네. 비서실 쪽은 한 90% 이상 바뀐다고 봐야 돼요. 저희도 이제 비서실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왜 바뀌는지 저도 5년마다 바뀌는 것도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냥 5년 있다가 나오는 걸로 생각해서 저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참 20년 동안 이렇게 남았던 게 제가 왜 이렇게 남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렇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첫 번째는 운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운이라고 하지만은 그 네. 뒤에 이제 뭐 사회성도 있었을 거고 뭐 대인관계도 있었을 거고 음식 맛도 괜찮게 했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조직생활이나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걸로는 이게 뭔가 이게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잘하시나 보네. 이제 보니까 사회생활을. 제가 뭐 사회생활 뭐 긍정적인 뭐 마인드 이런 생활을 하려고는 해요. 그래서 사회성이 참 중요하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 20년 동안 지금 청와대 요리사로 계시다가 이제 나오셔서는 식당을 내셨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몇 년 되셨죠? 식당은 나오자마자 한 3개월 정도 좀 잠깐 쉬었다가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네, 그때 이제 광화문 짬뽕이라는 걸 한 3년 했고요. 예.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양재동에 또 중식당 하나, 중식당 옆에 한식당 하나, 네. 최근에 한 2달 전에 가평에 또 중식당 하나 해서 지금 3개 하고 있습니다. 야, 뭐 예전에 저희 젊었을 때 식당 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제 오픈했을 때 코로나가 와서 좀 힘들었고요. 또 예전보다 인건비, 식재료값 또 사람도 없어서 구인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게 셰프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식당을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잘 돼서 이런 것보다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솔직히 하면서도 힘들어요. 자영업자분들이 하는 한결같은 소리신데. 네. 근데 제가 그 정도로 대통령 셰프가 로드샵을 차려서 이렇게 힘든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전 느껴져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괜히 나왔다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 혹시? 청와대에서. 네, 네. 청와대에서 개인이 나왔다가 아니라 이제 저는 명예퇴직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와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요. 체력적으로 부침이 딸리더라고요. 이제 늦게 시작하려니까. 네.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공무원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그 특별 채용이 돼서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공무원 연금도 나오시겠네요. 공무원 연금은 예.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받았는데요. 네. 이제 연금 개혁을 3번을 하다 보니까 60 앞으로 한 4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공무원 연금 받습니다. 또 부러운 면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사실 예전보다 요즘 요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네. 많아졌고 어떤 셰프 요리사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야 어떻게 하면 청와대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청와대 요리사가 공채로 뽑는 것도 아니고요. 예. 사실은 정부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이제 책임자를 뽑긴 뽑아요. 이제 관리 그 조직의 뭐 책임자라든가 팀장급을 네네. 그 팀장이 되시는 분이 이제 지인들 통해서 이제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이 좀 달아야 돼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러네요. 예. 네. 자기가 아무리 진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그 스킬은 갖고 있어야 돼요. 네네. 한 10년 차 정도의 요리 그 분야에 중식, 한식, 일식, 양식 그렇게 해서 청와대 요리사로 된다고 하면은 들어와서 자기 절제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기본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천 셰프님은 사실 요리 공부를 하신 건 아니시라면서요? 네, 저도 사실은 토목공학과를 나오셨대요. 사실은 저 토목을 전공을 했고요. 요리의 요자도 몰랐고 사실은 청와대 들어갔을 때 자격증 자체도 없었고요. 청와대 들어갈 때 있었던 거는 주민등록증하고 보건증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네. 근데 그때만 해도 한 호텔의 요리사 중에서 다 자격증이 다 필요했던 시기는 아니에요. 몇 명만 있으면 그냥 같이 근무할 수 있었던 거고 또 들어가서 제가 요리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허드렛일 하러 요리 보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셨군요. 네, 뭐 그릇 닦고 잔심부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애초에 요리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거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요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은 학교를 나와서 토목은 하기 싫었고 예. 그래서 친구랑 같이 그 보험 세일즈를 한 6개월 정도 해요. 예. 그걸 하고 이것도 적성이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줍으셔가지고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맞고 또 어디 모르는 데 가서 이렇게 그 영업을 한다는 것도 안 맞아서 이제 친구가 야, 이만저만해서 중식당에서 사람을 뽑는 데는데 우리 또 한국 사람이고 그때는 화교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위지하면서 하니까 같이 한번 들어가 보지 않을래. 그래서 음식 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국내 굴지 호텔 식당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서 뭘 배우나요? 뭘 배우는 게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조예요, 보조. 그 요리사들이 뭐 시키면 이거 갖다 주고 하다가 저는 처음에 그냥 면판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면판이라는 게 면판이라는 건 그러니까 중식당에 보면 면판, 불판, 뭐 전표, 칼판. 그러니까 중식당은 후라이판은 불판은 요리를 볶아서 웍질을 해서 그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 네네. 면판은 짜장면, 짬뽕을 담아서 주면 이제 소스를 부어서 나가는 것이고 전표는 전표를 봐서 홀에서 넣어주는 전표를 보고 많이 오면 이제 이거 음식을 그 적재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내주는. 그 칼판은 하루 종일 이제 칼질만 하는 거고. 그럼 면판으로 들어가신 면발을 얼마 만에 뽑으셨어요? 면발은 사실은 제가 들어가서 한 10일 정도 지나서 알려주더라고요. 면 뽑는 법을.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양파만 몇 달씩 깠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양파만 까는 건 이제 칼판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면판 가면 면판에 관련된 그때 분업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면판에 관련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꽃빵을 만든다든가 그 북경오리를 싸먹는 야빙 그 얇은 피를 만든다든가 면 반죽을 한다든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와도. 네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뺐다가 이제 면 기계에 손이 들어가게 돼요. 사실은. 아이고. 그래서 요 가운데 손가락이 지금 들어가는데 한 2cm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 잡아 뺐어요. 그러니까 손톱이 이렇게 요 위쪽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프겠어요. 네, 그래서 뭐 가까운 태교로에 중대부속병원 가가지고 손톱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8반을 꼬매고 한 달 정도 쉬어가지고 지금도 그 면 기계 요즘 기계로 돌리잖아요. 네네. 그거 틀면 그 소리에 약간 막 트라우마를 느껴요. 그러면은 막 나 여기서 일 못해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미안하더라고요.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쳐니까 호텔에서 다쳐버리니까 산재나 이런 게 호텔에는 좀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산재 처리도 못하고 그 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예.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부주의로 다쳤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그거는 뭐 회사 책임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럼 그 면판에서 일하시다가 그다음에 뭘 하시는 면판에서 거예요? 한 2년 일하다가 이제 면판 일은 거의 배웠으니까 이제 전표로 넘어가. 전표. 전표. 전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식당에서 바쁜 곳, 네. 큰 데서는 전표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 주문 받는 건가요? 아니죠. 홀에서 주문을 받은 전표를 넣어주면은 바쁠 때는 뭐 전표 이런 게 한 30장이 넘어요. 예,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그 꽂아놓고 네. 음식을 적재적소에 내주는 걸 하는 거예요. 아,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안 그러면 뭐 잘못 나가고 뭐 내 주문 안 들어가고 중요해요. 그러면 항의 빗발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식당에서는 전표가 CP라고 보면 돼요. 센터포도.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거기서도 한 1년 반, 2년을 또 했죠. 그거랑 요리랑 또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같이 동료가 좋은 대로 직장을 퇴사하고 가요. 예. 그 친구가 이제 후라이팬을 웍을 돌렸거든요. 불판에 있었던. 그 친구가 빠지면서 저를 추천을 해줘요. 네, 드디어 불판 입성. 이 친구를 네. 불판으로 제 자리로 하면 괜찮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 쪽 불판을 이제 웍질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불판을 하다가 청와대 가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 동안 하시다가? 한 1년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이제 조금 초보 요리사 그렇죠. 수준인데. 솔직히 다 배우고 가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청와대에서 원했던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해삼 요리 할 줄 아느냐, 양장피 할 줄 아느냐, 그리고 뭐 유산슬 할 줄 아느냐, 몇 가지 요리를 그거를 탕수육하고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좋아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몇 가지만 할 줄 알면은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것만 벼락치기해서 그럼 들어가셨나요? 아니, 그거는 할 줄은 알았어요. 어차피 먹질은 요리를 한두 가지 하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영업에 실패해서 식당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선뜻 식당에 가겠다고 결심을 하기가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원래 요리 쪽에 관심이 있으셨는지요? 요리는 저희 어머님이 음식을 잘하세요. 네, 그걸 네. 잘했고 어머님 식당도 조그맣게 하셨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식재료도 같이 사 가보고 그리고 제가 혼자 있을 때 김밥 같은 것도 잘 이렇게 말아서 제가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친구랑 들어갔는데 식당이라는 곳이 며칠 있어 보면 알잖아요. 이 분위기를. 그렇죠. 근데 여기는 분업화가 확실히 됐구나. 칼판, 불판, 뭐 면판. 예. 그래서 제가 막내였지만은 면판 일이 끝나면은 불판에 이런 데서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저희 일만 끝나면 내려가서 쉬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막내였지만은. 내일만 하면 되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나랑 이게 맞는구나. 적성이 맞는구나. 그때 느꼈어요. 아무튼 그래도 그 어떤 손맛이라든가 입맛이 또 부모님한테 받는 그렇죠. 것도 있는데 어머님 덕이 크셨네요. 네, 어머님 컸네요. 진짜 음식 잘하세요.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어머님 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어머님 요리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요리는 혹시 뭔가요? 어머님 요리 중에 제일 잘하시는 요리는 역시나 된장찌개 하고 예. 겉절이. 아, 저 지금도 어머님이 일주일에 2번씩 해주세요. 겉절이는. 아들 오면은 꼭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겉절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김치가 있어도 겉절이는 뭐 우리가 봄동 나올 때 봄동 겉절이 지금도 김장 끝났잖아요. 예. 지금도 이게 알배기 사다가 겉절이가 익으면은 새로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뚝딱해요. 그 요리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겉절이를 하시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제가 지금 와 닿는 것 네, 같습니다. 어머님 진짜 음식 잘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항상 그러면 금방 저희는 또 솥밥이에요. 네. 밥통밥을 안 해요. 어머님이 솥밥을 해주세요. 저한테. 어머님이 계실 때는 아들한테 요리 안 시킵니까? 저거만 시켜요.
명절 때 네. 대량으로 하는 게 조금 힘드시니까 예. 대량으로 하는 갈비찜이나 LA 갈비 요거는 제가 해드려요. 대량으로. 그거는 특별 네. 청와대표, 청와대표 청와대표 저희들 갈비찜으로. 뭐 가족들 온다 그러면은 예. 야, 아들아 이거 좀 한번 해줘라 하면 그때는 제가 해드립니다. 네. 자, 그렇게 호텔에서 일하시다가 그 아까 청와대 들어가신 얘기 중에 궁금한 게 너 청와대 들어갈 때는 무슨 시험을 봤을까? 사실은 청와대 들어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보다는 네. 일단은 저에 대한 개인 정보를 공직기강 비서나 민정수석에 넘겨서 네. 저를 신원조회를 해요. 인사검증을 하네요. 인사검증을 해요. 예. 예, 저 때만 해도 2달을 했어요. 2달. 6촌까지. 6촌 8촌까지. 그랬군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지만 일단은 1차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네. 사실은 저는 청와대에 대통령 요리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예.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하다가 같은 동료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청와대 들어가면 갈고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대요. 이렇게 은행이 이렇게 긁는 갈고리를. 그게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청와대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그 학교 같이 선배님들이더라고요. 야, 갈고리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돈을 이렇게 막 긁어 쓰다 보니까. 돈을 옛날 어른들이 갈고리로 쓸어 담다.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 여쭤봐서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연봉은 처음 연봉은 제가 중간 레벨이었잖아요. 예. 근데 처음 연봉은 그래도 부주방장 연봉이 됐기 때문에 급여는 오른 상태에서 들어갔고요.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연봉은 한 1억 정도 됐어요. 네. 공무원 월급 치고 1억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사이드로 주는 돈이 그렇죠. 포함해서 1억. 또 연금도 나오니까요. 네, 연금. 그래서 최종으로는 한 1억 정도 받았어요. 그래도 지금 청와대를 나오시고 지금 수입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죠. 그때보다는 훨씬 좋죠. 그래서 그냥 잘 벌어서요. 잘 가족들끼리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네. 먹는 그런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 천상현 셰프 청와대 입성한 얘기까지 오늘 들었는데요. 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예,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네. 우리 5부대 대통령 요리사로 활약했던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년간 청와대 주방을 책임져온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 셰프였습니다.